안녕하세요. 마음을 구하는 TV, 마구TV 손정연, 김옥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영상에 선생님 정서 조절하는 방법 중에서 주의 분산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내 감정, 내 정서를 알아차리는 것도 너무 힘들다. 정서 조절에 있어서 내 정서를, 내 감정을 알아차리는 게 정말 중요한가요? 당연하죠. 저희가 낯선 사람을 대할 때 굉장히 불안감과 두려움이 네.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게 되면 어떻게 대처할지 좀 다양한 방법들이 생각이 나죠. 마찬가지로 정서도 내가 무엇을 느끼는지 정체를 알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듣고 나니까 생각이 나요. 제가 이제 강의도 하고 상담도 하잖아요. 여러 곳에 가서 이제 물어보죠. 요즘 어때요? 라고 하면 짜증이 난대요. 왜 짜증이 나요? 물어보면은 일이 많아서 짜증이 난대요. 그 옆 사람에게 요즘 어때요? 그러면 짜증이 난대요. 네. 본인도 왜 짜증이 나요? 물어보면은 사회적 거리두기 하느라고 자기는 굉장히 외향적인데 친구들을 못 만나서 짜증이 난대요. 그리고 또 어떤 분께 선생님은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면 자기도 짜증이 난대요. 왜 짜증이 나요? 그러면 배가 고파서 짜증이 난대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네. 일이 많아도 짜증이 나고 누군가가 보고 싶어도 짜증이 나고 배가 고파도 배가 불러도 짜증이 난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게요. 짜증이 날 때 우리가 감정을 처리하는 방법과 오랫도록 보고 싶은 사람을 보지 못해서 슬픔감에 빠져 있을 때 이 정서를 조절하는 방법은 분명 달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정서에 대해서 내가 어떤 정서를 느끼고 있는지 자체를 사실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의 정서에 조절하는 방법까지 가기도 전에 이미 지쳐버리는 게 아닌가. 우리가 정서 조절을 함에 앞서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내 정서를 잘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자기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나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네. 거. 또 그리고 주의를 기울이다가 이렇게 알아차리는 그 감정들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는 거, 명명하기 작업이라고 하는데요. 이 명명하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상담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내담자들 만나면 이제 우리가 늘 물어보는 질문 있잖아요. 기분이 어떠세요? 네.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세요? 라고 물어보면은 어떤 분들은 저 굉장히 뭐 슬펐어요. 걱정이 되고 염려스러웠어. 이런 감정을 잘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아무 일도 없었는데요? 주말 동안 어땠어요? 아무것도 없었는데요? 네. 이제 명명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정서라고 하면은 늘 상황, 시간, 다양하게 마주치는 것들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서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거를 눈치채지 못하고 흘려보내신 겁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내적인 상태에 대한 알아차림이 있고요. 네. 외적인 상태에 대한 알아차림이 있어요. 네. 내적인 상태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알아차림이라고 하면 되고요. 외적이건 나의 환경에 대한 알아차림입니다. 오늘은 이 알아차림에 대한 7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하나씩 선생님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체 감각부터. 네. 그럼 신체 감각에 대한 알아차림은 우리가 항상 이제 몸과 함께 하고 있잖아요. 저희는 분리할 수 없죠. 자, 그런데 이 정서에 따라서 신체 반응이 아주 다양하게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성에게 호감 있는 이성이 갑자기 나타났을 때 굉장히 설레이죠. 설레이는 건 감정이고요. 이럴 때 신체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심장이 두근두근, 손에는 땀이 나죠. 네. 이게 이제 신체 감각이 되겠네요. 네. 이거는 사실 우리가 쉽게 조금만 말 그대로 주의 기울임이 있으면 누구라도 알아차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신체 감각은 늘 우리와 함께 하기 있으니까. 때문에. 네. 또 두 번째는 우리 욕구에 대한 알아차림이 있는데요. 욕구는 아주 우리가 다양하게 느낄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피곤한 상태라면 쉬고 싶다, 휴식에 대한 그렇죠. 욕구가 생길 수 있죠. 네, 욕구 자체가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목표한 게 있는데, 혹은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안 되었을 때 어떤 정서가 네. 나도 모르게 일어날 수 있으니 네. 그 정서를 알아차리려면 특히 네, 욕구는 내가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와 연관되어 있어요. 네네. 세 번째로 감정에 대한 알아차림이 있습니다. 감정은 예를 들어서 남편이 어느 날 음식물 쓰레기를 안 버려줘요. 내 기대에 대한 충족이 되지 못했을 때 서운함을 느끼는 거죠. 네. 직장인들이 이런 거 있어요.
그 다음날 월요일이에요. 일요일 밤만 되면 네. 짜증이 막 올라와요. 그러니까 저희 집 같이 사시는 분이 주로 일요일 밤에 제가 그래서 건드리지 않거든요. 저도 이걸 모르고 있다가 어느 순간 패턴이 읽히는 거예요. 네. 저희 남편이 일요일 밤이 되면 좀 예민해지는구나. 지금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은 저희 알아차림의 그 다음 단계인 상황에 대한 알아차림과 그렇구나. 연관되어 있습니다. 네네네. 지금 현재 남편과 나의 상황, 남편의 상황이 요게 아니니까 좀 남편과 거리를 두거나 건들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눈치껏 행동하게 되죠. 바로 상황에 대한 알아차림이 되시기 때문에 가능한 행동인 겁니다. 감정 하나에만 그러니까 딱 멈추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감정이 올라온 이유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물 쓰레기를 나는 비유가 약해서 남편이 버려줘야 하는데 욕구잖아요. 네네. 욕구가 그렇죠. 충족되지 않으니까 또 서운함의 감정. 맞아요. 그리고 이 서운함의 감정을 내가 알아차렸거나 우리 남편이 다음날 출근하기 싫어서 짜증이 올라와 이 감정을 알아차리니까 또 상황까지도 우리가 가지고 가고 네. 쭉 연결이 되네요. 그러네요. 굉장히 네네. 포괄적인 개념의 그렇죠? 알아차리가 상황까지 했고 이제 환경 알아차림. 네네. 일단 환경에 대한 알아차림은 이제 외적인 알아차림에 속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기 공사 중이네 조심해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상황 주변 환경에 대한 알아차림. 이거는 좀 보는 시각을 트이면은 평상시에 그냥 지나치던 것도 알아차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행위에 대한 알아차림은 자기 자신이 사람들에 대할 때 어떤 행동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건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하죠. 네, 대인관계에서 자주 내가 어떤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가 알아차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A라는 사람은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내가 무리를 하는 것 같은데 계속 그 부탁을 들어줍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부탁을 들어주고 싶지 않고 굉장히 부당하고 억울한 마음이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 정말 거절하지 못하는 습관 때문에 쌓였던 감정이 나중에는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냐면 이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 이런 행동을 하는 하나의 패턴, 이런 행위에 대한 알아차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보면은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 행위에 대한 알아차림은 좀 잘 안 되는데 타인이 하는 행위에 대한 알아차림은 굉장히 다들 잘해요. 어머, 그쵸? 와닿습니다. 타인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는 것만큼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도 알아차려야지만 정서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또 이 패턴을 파악하고 조금 대안적인 탐색을 해야 이 부정적인 정서를 느끼지 않게끔 하는 정서 조절에 더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네네. 마지막 네, 이거는 이야기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알아차림인데요. 바로 자기의 힘에 대한 알아차림입니다. 직장에 입사를 했는데 상사가 굉장히 부당한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아요. 나는 굉장히 화가 나고 위축이 돼요. 그렇지만 잘 표현할 수도 없고 막 가슴앓이를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알아차리게 되는데 뭐가 알아차려지냐면 나는 저 상사에게 나의 불만 사항과 개선했으면 하는 점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비록 힘들지만은 이 상황을 좀 뚫고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알아차림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담실에서 만나는 분들을 보면 자신의 힘을 좀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상담자가 해주는 역할이 사실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 네. 내담자 스스로 갖고 있는 힘을 좀 혼자 못 알아차리니까 저희가 좀 알아차리게 해주는 역할이 우리 상담사의 역할인 것 같아요. 전에 이분들이 알아차림의 정도가 자기의 실수에만 집중이 되고 그 자기 행위, 내가 좀 잘못된 행동을 해봤어요 라는 이 행위에만 집중되어 있을 때 상담자는 그 행위를 보는 다른 시각을 제공함으로써 자기 힘을 알아차리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내적인 상태와 외적인 상태. 그러니까 어떤 건 눈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쵸. 외적인 상태는 눈으로 보이고 들리고 뭐 이런 거라면 네. 내적인 상태는 그만큼 주의를 좀 많이 기울여야지만 맞아요. 알아차릴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이 두 가지 영역에서 내가 좀 잘 알아차리다 보면은 정서 조절의 실마리가 보인다는 거죠. 네. 그 예를 들면
들면은 정서적으로 굉장히 무언가 모를 정서에 압도당한 사람이 있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이 뭔가 답답하고 갑갑하고 막 어쩔 줄을 모르는 상황에서 옆에서 누군가 너 참 억울했겠다 라는 이 알아차림에 대한 도움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뭔가 해소됨을 느끼고 그 이후에는 자기 정서에 좀 조절할 수 있는 실마리를 잡게 된다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이 알아차림은 사실 내 스스로가 알아차리면 가장 힘이 되겠지만 내 스스로가 못 알아차릴 때, 그러니까 우리 가까운 지인, 네. 배우자가 네. 혹은 부모가 알아차림을 좀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읽어주기, 정서 읽어주기. 주변에서 이렇게 하는 건 연습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거고, 이제 이런 연습이 반복될수록 스스로 알아차리는 힘이 길러질 겁니다. 네.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네. 정서 조절의 단계별로 저희가 또 쭉 안내를 해드릴 건데요. 이 정서 조절을 하면 앞서서 가장 중요한 건 내 정서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차려야 된다. 그래서 슬플 때 조절하는 방법, 뭐 짜증날 때 조절하는 방법이 다 다르니까 네. 일단 그 정서를 잘 알아차리기 위해서 선생님이 제시해 주신 방법은 주의 기울임과 명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네. 선생님 그러면은 한마디로 정서라고 하는 건 무엇이다라고 우리가 명명을 해볼 수 있을까요? 정서는 한마디로 정서는 정보다. 정보다. 네. 왜냐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계속 신호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서를 부정적인 정서라고 해서 좀 외면하려고 하지 말고 이 정서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어떤 행동의 경향성이라든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욕구, 목표라든지 그런 것들이 사실 살아가는 삶에서 느끼는 이 정서만 제대로 알아차려도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네요. 네. 한마디로 선생님 말씀해 주신 정서는 정보다, 사인, 시그널이다. 뭐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해 네네.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 네. 외면하지 마세요. 외면하지 마세요. 네, 오늘의 마구TV는 여기까지. 다음엔 정서 조절 중에서 저희가 접근적, 체험적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꾹, 마구마구, 네, 알람 설정과 공유도 마구마구 부탁드립니다.